발암물질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익산의 폐석산이 침출수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조차 없었지만 익산시가 손을 놓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개발을 마치고 복구 중인 폐석산이 17곳이나 되지만 막대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비용을 이유로 복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혀 공사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전주교대 총장을 재선출하라고 요구하자 총장 당선자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침출수는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1급 발암물질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익산 지역 폐석산엔 침출수 처리 시설도 없었습니다. 구멍 뚫린 침출수 관리 현장을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폐석산입니다. 폐석산 아래에 침출수를 모아두는 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덮개를 열어보니 수중 모터가 연신 돌아가고 어디론가 연결된 호스가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침출수 탱크래요. 꽉 차였어야지 이 물이 왜 지금 줄어들어 있냐. 떠들어보니까 물이 없어. 호스를 따라가 봤더니 폐석산 복구 현장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호스는 시커먼 침출수를 연신 토해냅니다. 복구 현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다시 복구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차도 넘으려면 자동으로 스위치 들어가고 이렇게 작동자 위에다 품어요. 그럼 일단은 안 나오잖아요. 또 제가 차면 또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렇게도 처리하지 못한 침출수는 폐석산 한켠에 임시로 모아놨습니다. 결국 비소 등이 포함된 침출수는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우기서 물이 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실책은 있죠 뭐.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는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석산을 복구하기 위해 매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석산을 복구한다면서 불법 폐기물이 쌓이고 침출수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익산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매입보다는 정식적으로 매입 침출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여기는 매입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시설을 강제적으로 만들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3만 5천 톤의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지역에는 석산 개발이 끝나 복구 중인 폐석산이 모두 1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석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하나같이 복구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된 석산입니다. 12년이 지났지만 복구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체는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올 초에 기간을 3년 더 연장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중간에 좀 몇 번 저기가 됐고 최종적으로 한 것은 올해 1월달에 2016년 1월달에 마지막 된 거예요. 익산 지역에 복구 중인 폐석산은 황등과 낭산, 3기, 하멸 등 4개면에 모두 17곳에 이릅니다. 복구 면적만 3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구 기간을 지키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이 지금 거듭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빨리 원활하게 적법한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맘 놓고 좀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산업체 복구 작업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복구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산업체들은 수십 년째 산을 파헤쳐 엄청난 이득을 챙겼지만 막상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구를 위해 들여온 일반 재활용 폐기물을 가공해 비싼 가격에 대파는 꼼수에 복구는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하고 폐석산을 받아서 여기서 가공해서 한다면 매입보다 쉬워요. 근데 여기서 폐콘크리트하고 폐석산 이런 정말 계산을 다시 투자가 되면 여기를 두
폐석산 복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면서 지정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둔갑해 묻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여기서 복구를 완료를 하게끔 시에서 언제까지 딱서 뭐라 성과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 필요 아니에요. 익산의 폐석산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강제 복구 규정 마련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위기와 관련해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 이춘석, 조배숙, 정운천 등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선박 수주 물량이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측에 요청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관공선 발주 확대, 부산, 경남 등 4개 시도 지원회의에 전북 포함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우려를 낳아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 이전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500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해서 금융산업이 전북 발전의 한 축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공사화가 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왔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 이사장은 내년 2월까지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40년이면 기금이 5배 규모로 커지는 만큼 부지와 시설을 지금보다 더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2040년이 되면 한 2,500조까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과 또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전주에서 그러한 발전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를.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맞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와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본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이 없이는 사실은 금융허브도 문제가 생기고 기업 유치나 또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유치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화 논란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음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허브 추진 계획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대해 자치권과 주민의 복지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할 경우 전북에서는 98개 복지사업이 사라지고 52억 원의 관련 예산이 삭감돼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고 복지 예산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1월 말까지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태풍 등에 대비해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80%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농가는 20%를 내면 됩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와 폭설, 화재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양식장의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양식장 27곳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양식장 한 곳당 난방비 절감 등으로 1억 원가량 수익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24억 원을 투자해 양식장 5곳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돕습니다. 18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전주 교대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총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총장 당선자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교육부가 전주교대에 보낸 공문입니다.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테니 재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임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전주교대 교수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장 당선자는 교육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으로서 임용 제청하지 못할 사유를 저한테도 통보해 준 적이 없고 서류상에도 적시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부 취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대학 본부 측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하는 거는 개인이 교육부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달리 방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많은 교수들은 교육부의 총장 재선정 요구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대학 본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말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1, 2순위 득표자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 제청을 미뤄왔고 지금까지 18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어왔습니다. 전주교대처럼 총장 임용이 거부된 경북대와 공주대 등도 소송을 벌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이 뽑은 국립대 총장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택하려는 교육부의 월권에 대학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서남대 정상화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오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학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구재단에 의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건전한 재정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해 534억 원 출연 등을 담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냈습니다.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말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의 한 여고에서 이달 초 치른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가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시험에 출제된 19문제 가운데 5문제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4개 학급에서 기말고사 대비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출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경제 가치를 박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교과서 보조교재에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3학년, 내년부터 4학년 보조교재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계인들의 태권도 축제인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모레 무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축구협회가 중학생 2명을 브라질 축구 유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인도 등 31개 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은 2,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세계 태권도인이 하나 되는 엑스포를 주제로 겨루기와 품새 경연대회, 다양한 학술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운영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쭉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오는 손님들이나 선수들이 불편함 없도록 전북축구협회가 중학교 축구선수 2명을 브라질 유학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우수선수 해외 유학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10월 브라질 FC 마하나임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장래성이 있는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브라질의 선진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라북도의 대표성 있는 선수를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FA컵 8강전을 치는 전북 현대가 잇따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은 이번 주말 제주에 이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맞붙습니다. 무더위 속에 펼쳐지는 연속 경기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제12회 전북 교육감배 학생 검도대회가 이번 주말 익산에서 개막합니다. 전국체전 선발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는 모두 500여 명이 출전해 경쟁을 펼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수군 이장단협의회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수풍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가 장안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큰 장안산에 풍력발전기와 송전탑이 설치되면 산림훼손으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3km 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은 주민과 가축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추진업체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고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체에 내준 허가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오늘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축하 행사를 갖고 선발된 가족들에게 항공권과 경비를 전달했습니다. 선발된 15가족에게는 온 가족이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증서를 비롯해 130만 원의 체재비도 지원됐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온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 행사를 통해 92가족 350여 명에게 3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박 5일간 전북의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 등을 도보로 돌아보는 청소년 순례단이 김제 원평의 구밀한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부안 줄포를 출발한 이들은 정읍 고부와 황토현, 말목장터 등을 찾아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배웠습니다. 전라북도 대한교육위탁기관은 해마다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길을 걷는 순례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김 양식장에 쓰기 위해 염산을 몰래 보관한 혐의로 54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염산 365통 7,300리터를 군산시 옥도면의 한 공터에 허가 없이 보관한 혐의입니다. 독성 물질인 염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용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31.1도, 전주는 29.7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